네, 9주차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역시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4-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어느 상점에 손님이 5분당 1명꼴로 물건을 사러 온다. 자, 이때 25분간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손님이 3명 미만 왔다 갔을 확률을 구하여라. 여러분들 보세요. 단위 시간당 어떤 사건의 발생 빈도는 보통 포화성 분포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느 상점에 손님이 5분당 1명꼴로 물건을 사러 온다? 그럼 5분당, 이게 단위 시간이죠?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발생 건수,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x가 5분당 단위 시간이니까 5분당 방문하는 손님 수다라고 하면 x는 어떤 분포를 따라요? 예, 포화성 분포. 포화성 분포인데 5분당 1명이니까 단위 시간에 평균 1명이니까 이 람다가 1인 거죠. 포화성 1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주의할 게 25분간 문제는 이거예요. 25분간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손님이 3명 미만 왔다 갔을 확률을 구하여라. 네, 5분이 아니라 25분이에요. 네, 그러면 y라는 걸 예를 들어서 25분당 단위 시간이 이제 바뀌었죠. 방문 손님 수다라고 하면 이 y는요 5분에서 25분 몇 배가 됐어요? 5배가 됐어요. 그죠? 그럼 평균도 5배가 돼요. 네, 그래서 y는 포화송 1 5배 하면 5 요게 되는 겁니다. 5. 네. 단위 시간이 이렇게 바뀌면 그 람다도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y는 포화송 5를 따른다. 요걸 뽑아내는 게 여러분들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5분간 방문 횟수 자체를 여기서는 x라고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x가 뭐예요? 요게 단위 시간 5분이 아니라 25분. 이게 25분이라는 게 새로운 단위 시간이 된 거예요. 25분 동안 방문하는 손님 수를 x라고 여기서 놓은 겁니다. 이거 뭘 따른다고요? 포화송 5를 따른다. 1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x가 3명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3명 미만, 그러니까 x가 3보다 작을 확률 요거죠. 자, 작을 확률은 이 x가 이산형이잖아요. 포화성 분포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이상의 정수거든요. 그래서 3보다 작다는 2보다 작거나 같다하고 똑같아요. 그쵸? 예. 근데 이걸 구하시려면 여러분들 포화성 분포의 덴서티를 알아야 돼요. 덴서티라기보다는 질량 함수죠. 프라볼리티 매스 펑션이죠. 예, 요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나와요? 다음 써볼게요. 자, x가 포화송 람다라고 하는 것은 x의 기대값이에요. 물론 분산도 되지만 요 파라미터 람다라고 이렇게 썼을 때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나온다? 네,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승 람다의 x승 x는 0부터 0 이상의 이런 정수를 갖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이제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x가 0, 1, 0, 그 다음에 1, 2,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걸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이걸 한꺼번에 표현하면 서메이션 기호로 쓰면 요 확률 질량 함수에 여기서 람다가 이제 5니까 5를 넣은 거예요. x가 0부터 2까지. 그렇죠?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를 합쳐라 라는 뜻이에요. 이 서메이션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어떻게 돼요? 0일 때 어떻게 돼요? x에다 0 넣으면 0 팩토리얼은 1이고 2의 마이너스 5승 5의 0승 2의 마이너스 5승 더하기 x에다 1 넣으면 1 팩토리얼은 1이죠? 2의 마이너스 5승 x에다 1 넣으니까 곱하기 5 x에다 2 넣으면은요 2 팩토리얼은 2죠?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1부터 그 숫자까지 자연수 그 곱이잖아요. 예를 들어 10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곱이에요.
0 팩토리얼은 1로 약속을 하는 거고요. 2의 마이너스 5승에 자 5의 몇 승? 제곱 x의 2일 때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2의 마이너스 5승 이런 것들은 손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요. 계산기를 써서 구하시면 돼요. 계산기를 써서. 또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할 때 뒤에 포화성 분포 표를 가지고서 구할 수도 있어요. 포화성 분포 표에서 구하실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계산, 여러분들 계산 요런 거 나중에 시험 볼 때는요. 이런 거를 이런 게 나와서 이제 뭐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예 포화성 분포 표를 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걸 계산 이거 자체로 2의 마이너스 5은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지시사항을 써놓을 거예요. 예, 뭐 계산기로 끝까지 계산하라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쓰라거나 뭐 이런 것들 할 테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뭐 포화성 분포표가 주어졌다 그러면 포화성 분포표를 보고서 이 확률을 그 표에서 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4-28번이네요. 한 가정에서 아침 식사로 빵과 우유 한 잔을 먹는다. 빵에서 섭취하는 열량은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15인 정기분포. 우유로는 섭취하는 열량이 평균이 80, 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자, 이 가정의 아침 식사에서 1인당 섭취하는 열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라. 자, 그러면 이 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x라고 놓을게요. 빵에서 섭취하는 열량을 우유로부터 섭취하는 열량을 y라고 한번 놓을게요.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x는 무슨 분포다?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200이고 분산이 15의 제곱이고 표준 편차가 15니까 분산은 15의 제곱이죠. 자, 우유로부터는요. 예, 평균이 80이고 분산은 5의 제곱이다. 이런 분포를 따른다. 예. 이랬을 때 이 가정의 아침 식사에서 1인당 섭취하는 열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 다시 말하면 요거 두 개의 합이라는 거죠. 빵으로부터 섭취하는 열량, 우유로부터 섭취하는 열량, 그거를 다 합해야 한 끼에서 1인당 섭취하는 열량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이거를 독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야, 암묵적으로. 독립. 빵에서 섭취하는 열량과 우유로부터 섭취하는 열량이 독립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빵을 많이 먹으면 우유도 많이 먹지 않느냐 뭐 그렇겠죠. 목이 막히면 많이 먹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요 x하고 y의 뭐 코베리언스 뭐 이거를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 해설에는 또 제가 x1, x2라고 썼네요. 좀 바꿔볼게요. 미안합니다. x1, y 대신에 x2라고 이렇게 쓸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요거 두 개의 합을 y라고 놨어요. 이 y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y의 평균은요. 각각의 평균을 더해주면 돼요. 그쵸? 예, 무슨 말이냐면 y의 평균은 x1 더하기 x2의 평균인데 이 기대값이라고 하는 이 평균 기대값은요. 덧셈일 때는 그냥 각각의 기대값을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뺄 때는 각각의 기대값을 빼주면 되고 x의 평균 200이고 y의 평균 80 합하면 280 금방 나오죠. y의 분산은요. y의 분산 VAR 이렇게 써야 되느냐 V까지만 쓸게요. VY는 V x1 더하기 x2잖아요. 예, 요거는 자 서로 이렇게 독립인 확률 변수의 합의 분산은 각각의 분산의 합과 같아요. 예, 그 분산을 15의 제곱, 5의 제곱 각각의 분산 이거죠. 15의 제곱, 5의 제곱을 각각을 더해 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분산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는요. x1과 x2가요. 독립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은 안 나와요. 예. 자, 혹시나
혼돈을 일으킬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연 설명을 두 확률 변수의 분산은요. 여기서 이제 그냥 xy라고 쓸게요. 두 확률 변수의 합의 분산은 원래는 이렇게 돼요. 각각의 분산을 더해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각각의 x의 분산, y의 분산 각각을 더하고 여기다가 자, 이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COV라고 나타내는데 x하고 y의 코베리언스의 두 배가 이렇게 더해집니다. 만약에 여기가 x 빼기 y였다. x 빼기 y의 분산은 각각의 분산에 더하고 두 배의 코베리언스를 빼준다. 요게 원래의 식이에요. 이게 이 코베리언스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공분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공분산 COVARIANCE 코베리언스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코베리언스 원래 이제 이런 텀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x하고 y가 만약에 독립이잖아요.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 코베리언스가 x, y의 코베리언스가 0이에요. 글씨가 그냥 삐뚤빼뚤해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다시 써볼게요. 어떻게 해요?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 그놈들 두 개의 코베리언스가 0이 나와요. 예, 독립이면 공분산이 0이에요. 자, 이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분산이 0이라고 해서 x하고 y가 항상 독립이다라고 는 얘기 못해요. 그러나 독립이면 공분산이 0인 거는 이제 팩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x하고 y가 독립이면 이게 0으로 날아가니까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네, 요게 남아요. 자, 두 확률 변수, 서로 독립인 두 확률 변수의 합의 분산은 각각의 분산의 합과 같아요. 또는 자 보세요. 서로 독립인 두 확률 변수의 빼기죠. 뺄셈의 분산도 분산이 빼지는 게 아니라 더해진다. 여러분들 요거까지도 유념하세요. 요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x하고 y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x하고 y가 독립이에요. x하고 y가 독립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는 뺄셈의 분산은요. 분산이 빼지는 게 아니라 분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더해진다. 요 부호가 플러스라는 말이에요. 확률 변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분산은요. 그냥 더해지는 거예요. x, y가 독립일 때. 독립이 아니면 어려워. 뭔가 공분산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걸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 요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빼거나 더하면 분산은 그냥 더해지는 거다. 언제요? x, y가 독립일 때. 알겠죠? 뭐 조심하세요. 여기 분산 빼지는 거 아니에요. 자, 문제는 쉬운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여기서 조금 했네요. 그죠? 그냥 기억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 가정이 매일 아침 식사에서 3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하려고 목표한다면 1년 중에 며칠이나 이 목표를 달성하겠는가? 자, 몇 퍼센트, 1년 중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날만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 아침 식사에서 3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할 확률을 구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y가 300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y는 분포가 어디 있어요? y 분포 이거 안 썼네요. 다시 쓰고 할게요. 조금 y 분포 y라고 하는 것의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은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80. 그 다음에 분산은요 250 이렇게 나와요. 맞죠? 자, 서로 독립인 정규 확률 변수를 더하잖아요. 또는 빼잖아요. 그러면 다시 정규 분포가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규 분포 평균 더해지고 분산을 우리가 구했죠. 위에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계산은 항상 표준화를 하셔야 됩니다. 표준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표준화라고 이렇게 불러요. 표준화. 표준화 어떻게 구했어요? y가 이렇게 된, 여기 잘못됐는데 y, x가 아니라 y예요. 바꾸세요. 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오타가 좀 있네. 그죠? y예요. 평균 빼고, 그러니까 y라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 280 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얼마요? 루트 250으로 나눠주고, 이걸 표준화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x에서 x의 평균을 빼고, 기대값을 빼고, 뭘로 나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라. 또는 분산, 여기 만약에 분산으로 쓴다라고 하면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분산 이걸로 쓴다 그러면 여기다 루트를 이렇게 씌우시면 돼요. 루트 씌운 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준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표준화. 알겠죠? 왜 표준화를 해요? 표준화를 하고 나면 이렇게 생긴 새로운 확률 변수를 우리가 z라고 하면 이 z는 항상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확률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어요. 이 부동호는 변하지 않죠. 이쪽도 이제 평균 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확률 변수 z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 우측을 계산하면요 1.26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 구하는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준 정규 확률 변수는 항상 0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란 말이에요. 0에 대해서 대칭인데 1.26보다 여기 요 점이 1.26이라고 합시다. 1.26보다 큰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재의 부록에는 어떤 확률이 주어져 있느냐면 표준 정규 확률 분포표에 0부터 요 어떤 점까지의 확률 이쪽 편이 값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요 1.26보다 큰 확률을 이쪽 딱 나눠서 이쪽 전체가 2분의 1이죠. 반. 0.5에서 요쪽 확률 요거 파란색으로 한번 비금을 쳐볼까요? 요거 파란색 부분 0.5에서 파란색 부분이 요거죠. 요걸 뺀 확률이 이쪽 빨간 확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1.26을 찾아서. 그럼 0.396가 나오고 이거를 빼주면 퍼센트로 나타내면 10.38%가 된다는 거죠. 0.1038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퍼센트로 고치면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 붙이면 되잖아요. 10.38%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거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계산은요, 항상 이 표준화를 거쳐서 표준 정규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합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그 다음 문제 갈 텐데, 자, 4-31번입니다. 4-31번인데, 요거는 사실은 문제가 3개예요. 그죠? 하나 문제인데, 문제가 3개네. 자, 한번 살펴볼게요.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600번 반복하여. 자, 반복하여. 앞면이 2개, 뒷면이 1개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네. 자, 앞면이 2개, 뒷면이 하나다. 우리가 앞면은 헤드라고 해서 h로 나타내고요. 뒷면은 이게 앞면은 보통 이렇게 h라고 헤드로 나타내고 뒷면은 이렇게 테일을 해가지고 뒷면 at로 나타내요. 그럼 3개의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즉 샘플 스페이스가 어떻게 돼요? 네, 여기다 써볼게요. 다 앞면 나오거나, 그죠? HTH, HTT, 그죠? 쭉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돼요? TTT 모두 뒷면 나오거나, 이게 총 몇 가지라는 거예요? 예, 8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8가지. 왜냐면
동전 하나마다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잖아요. 앞면 아니면 뒷면. 그래서 동전이 세 개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앞면이 두 개, 뒷면이 하나, 앞면이 두 개, 뒷면이 한 개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x의 분포는 도대체 뭐가 될까요? x는 600번 시행해서 600번 시행해서 앞면이 두 개, 뒷면이 한 개 나오면 성공이라고 하고 아니면 실패라고 할 때 성공 횟수가 x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앞면이 두 개 나오고 뒷면이 한 개 나오는 이 확률은 얼마예요? 한 번 딱 시행했을 때. 이거는요. 앞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HHT 또는 HTH 또는 TTH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전체 몇 가지 중에? 8가지 중에. 그러니까 8분의 3이에요. 성공률이 P 꼴 8분의 3이다. 그러니까 성공 요런 게 나오면 성공이니까 성공하면은 1 아니면 0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600번 시행했을 때 성공 횟수 X. 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예, 바이노미알이네요. X는 600번 시행해서 성공 횟수. 각각의 성공률이 얼만데요? 8분의 3. 이해되시나요, 이거? 요거 뽑아내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딱 지우고 여기에서는요 이 x의 분포가 바이노미알 600 8분의 3 이렇게 나와요. 요거 뽑아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문제를 읽고서 이걸 뽑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뽑아낼 수 있겠어요? 예. 이 성공률 계산하는 건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동전 3개 던졌을 때 앞면이 2개, 뒷면이 하나 나올 확률은 3개 중에서 2개를 뽑고 그 2개가 앞면이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그거의 제곱이죠. 2번이니까. 그리고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한번 곱해주고. 이 확률 이렇게 구한 거예요. P라는 확률을.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거 아까처럼 제가 썼던 것처럼 HTH 뭐 이런 거 써서 구해도 되고, 어차피 8분의 3 이렇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럼 다 했어요. 이렇게 구하고 나면 끝난 거죠. 뭐. x의 기대값은요. NP. 자,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바이노미알 NP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얼마? NP. 분산은요. NPQ. NP 1 빼기 P. 요거죠. 다 알죠. NP 1 빼기 P 계산하면 평균과 분산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제가 지금 다 안 썼지만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그랬죠. 예, 표준 편차 x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어떻게 구하면 돼요? 예, 분산의 루트 씌운 거. 루트 140.625 요걸 계산해서 써주면 되겠죠. 분산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표준 편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표준 편차를 구해서 써주면 되겠어요. 답은.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x가 2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2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여기서 x가 2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x는 여기서 뭐였어요? 다시 한번 쓰면 600 8분의 3 이거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요거였었어요. 여기에서 20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하면은 0부터 왜냐면 x는 0부터 600까지 값을 갖는데 0부터 220까지 x가 0부터 220까지 이항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다시 확률 질량 함수죠. 정확하게 요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잖아요. 요게 예, 600개에서 x개를 뽑는 조합. p의 x승 1 빼기 p의 n-x승 이렇게 나와요. n은 600인 경우고 요거죠. 이걸 0에서부터 220까지 이거를 계산을 하면 요게 나와요. 요거는요 여러분들 뭐 계산기로 계산하기도 이걸 되게 힘들잖아요. 이건 221번을 이거를 다뭐 x에다 넣어가지고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기로 계산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통계 패키지에 보면은 이러한 확률들을 누적 확률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구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게 시험 문제로 나갔다.
그럼 내가 이걸 계산기로 여기다 x에다 0 넣고 1 넣고 2 넣고 해가지고 이거를 221번을 다 해가지고 이걸 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내가 통계 패키지 사용하는 법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항분포를 근사시켜서 정규분포로 확률 계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이항분포의 정규근사.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답안을 쓸 거는 요 과정을 써주시면 돼요. 요 과정을. 밑에 과정. 요거는 이제 컴퓨터로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거고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그냥 요 밑에 걸로 하세요. 그럼 뭐냐면 x가 2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x가 이 어프락시메이션이에요. 근사. x가 220.5보다 작을 확률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연속성 수정이죠.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로의 근사 확률을 구할 때는 이렇게 연속성 수정을 일반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 확률을 계산을 해라. 근사적으로 이게 X는 이제 이항분포예요. 이걸 근사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왼쪽에서는 0.5를 빼고요. 그렇죠? 오른쪽에서는 0.5를 이렇게 더하고 요 확률이 이제 연속성 수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요거를 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요거 조심할 때 여기에 만약에 이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A가 이렇게 x가 A보다 크다. 이제 X는 이제 이항분포예요. 어떤 이항분포에서 이거를 연속성 수정을 해서 이제 요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요거를 그 정규 확률 분포로 이렇게 근사해서 확률을 계산할 건데 연속성 수정을 할 때 요쪽에 이퀄이 없을 때도 여기서 A-0.5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A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게 X는 정수니까 그쵸? A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가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0.5를 왼쪽에서 빼면 여기는 A 플러스 0.5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헷갈리지 마세요. 요게 A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왼쪽은 0.5를 빼고 오른쪽은 0.5를 더한다 이렇게 무조건 외우시면 안 되고 이퀄이 있을 때 그러라는 얘기. 여기 이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A-0.5로 바꾸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여기 A가 없어요. A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연속성 수정이 이건 A-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거기서 0.5를 빼면 A 플러스 0.5가 되는 거예요. 우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퀄이 있잖아요. 여기 B가 있으니까 여기서 B 더하기 우측은 이제 0.5를 더하는 거니까 B 더하기 0.5가 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이퀄이 없어요.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B 더하기 0.5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B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 X는 이제 정수니까 B-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죠. 여기다 0.5를 더하면은 B-1에다 0.5를 더하면 B-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런 거 조심하세요. 연속성 수정할 때 그냥 무조건 막 암기해가지고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오른쪽은 무조건 0.5 더하고 왼쪽은 무조건 0.5를 뺀다. 무조건 외우시지 말고 물론 그렇게 외우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양쪽에 이퀄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이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빼지는 거겠죠. 이쪽은 더해지는 거고 이퀄이 있을 때는 양쪽에 그렇죠? 그거를 조심하세요. 자 여기서는요 220의 이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0.5를 더해요. 220.5보다 작은 확률.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뭐예요?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x의 평균 빼고 평균이 225였죠 아마 위에서 구했잖아요. 225 여기 225 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여기다 루트 씌운 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양쪽을 다. 그럼 요거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Z. 요쪽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0.38 나옵니다. Z가 마이너스 0.38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네. 표준 정규 분포는요, 이렇게 0에 대해서 대칭해요. 0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0.38은 이쪽 왼쪽에 있겠죠. 이 확률은요,
대칭이기 때문에 0.38보다 네, 클 확률하고 똑같아요. 이게 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38보다 작은 확률은 0.38보다 클 확률하고 똑같아요. 그죠? 대칭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0.38보다 큰 확률을 구하려더니 정규분포표에서는 이쪽 0에서부터 이쪽 확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쪽 확률이. 정규분포표를 보면은 여러분들 부표에 보면 요 확률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0.5에서 요걸 빼주면 되죠. 그래서 0.5에서 Z는 이제 0과 0.38 사이의 확률. 0과 0.38 사이의 확률 요거는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찾으면 0.148 요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서 계산해 주면 요게 나옵니다. 0.352.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는요. 교재 부록에는요. 정규분포표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0부터 Z까지의 확률 그게 주어져 있어요.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정규분포표가 있으면 0에 대해서 0부터 어떤 요 Z까지의 확률 요것의 확률이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책에서는 또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만약에 내가 정규분포 표를 주는데 이 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줄 수도 있어요. 0에 대해서 대칭인데 요 Z보다 큰 확률을 줄 수도 있어요. 요 확률을. 그러니까 표 자체에 있는 그 확률 값들이 요걸 이쪽 왼쪽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쪽 끝쪽을 나타내는 걸로 표준 정규 분포 표가 구해져서 제시될 수도 있어요. 그쵸? 예.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이 확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볼 때 그 표에 나타난 확률이 어느 영역을 나타내는 거냐. 그거는 이제 보통 그 표 위쪽에 보면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는 요거죠. 0에서부터 Z까지 확률을 나타내주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끝쪽의 확률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Z가 있으면 이 누적 확률을 줄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X가 25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데 이것만 언급하고 갈게요. X가 250보다 크거나 같다. 예. 크거나 같다.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서 계산하려고 이렇게 쓴 거고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정규 근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 왼쪽이잖아요. 25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0.5를 빼야죠. 그러면 249.5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돼요. 0.5를 빼서 표준화해 가지고 구해 주시면 예, 요걸 계산하면 2.07이 나오고요. 예, 2.07보다 큰 확률은 0.5에서 0부터 2.07 사이의 확률이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교재 부록에서 찾으면 이게 0.4808 나오고 빼서 확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항분포 표를 가지고서 구한 거고요. 요거는 정규분포를 가지고서 근사 계산한 거예요. 두 개가 어때요? 비슷하죠.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항분포 표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우리가 뽑아낸 거예요. 컴퓨터로 계산한 겁니다. 0.0199. 근데 실제로 여기 정규 근사를 이용해서 구했더니 0.019이 나왔어요. 두 개가 어때요? 예, 비슷합니다. 소수 몇 자리? 넷째 자리에서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정규 근사를 해서 여러분들 확률 계산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 시험용으로서는 이 밑에 방식을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기로도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구한 이 숫자를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이렇게 식으로 쓸 줄은 알아야죠.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요걸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은 아셔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확률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정규 근사를 통해서 정규분포표,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고 이걸 찾아서 구하는 요 방식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알았죠? 네. 좋습니다. 연습 문제 풀이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